꼭 병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이미 고갈돼서 이 위험선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다시 채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피가 잘 안 가고 손발이 차갑고 손발이 자꾸 건조해지면 위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돼서 건강검진 받으실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한번 우리 서초보감 제품이나 저희 위튼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할 때 꼭 어떤 질환이 있어야지 이런 제품과 한약 처방을 먹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진액을 보강한다 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보강해도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우리 몸은 항상 여유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아요.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이 비상 상황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진액, 물질들을 막 소모를 하면서 진액이 고갈되고 만성질환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한번 앓았는데 혹은 이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뒤로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2년 길게. 이게 진액 고갈의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왜 들어갔냐? 그 사람은 여유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멀쩡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딱 필요한 양만큼의 진액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홀라당 써버리니까 그 정상선 아래로 떨어져 버리니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왜 회복을 못하냐? 진액이란 거는 우리 몸의 장기가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항상 그 장기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체액입니다. 근데 부족해졌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다 저하되기 시작해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복구를 못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정 부분 고갈이 되더라도 위험선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자동차 보닛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에서 냉각수가 있습니다. 냉각수 통이 이렇게 라인에 커다랗게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이 보조통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이 냉각 라인에 냉각수가 부족해졌을 때 이 보조통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쓸 수 있게, 즉 필요한 양만큼의 냉각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모자랄 거에 대비해서 여유분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험성으로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액이 많았을 때 불리한 점이 있냐? 제 경험상 그리고 환자들 경험상 없어요. 꼭 병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이미 고갈돼서 이 위험선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다시 채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조금씩 문제가 이제 슬금슬금 기어 나오려고 할 때 아직 위험선 밑으로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쉬워요. 빨리빨리 채워집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고 잘 먹고 하니까 유지를 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모자라졌을 때 부랴부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낌새가 안 좋을 때 미리미리 보충을 해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힘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트름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예전에 없던 트름이 잦아지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이 시작되고 있는 전. 맞아요. 댓글 질문들 중에 크게 위장 문제는 없는데 트림이 잦아졌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딱 징조입니다. 위의 시스템은 식도를 통해서 음식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기가 있던 물이 있던 음식이 있던 간에 다 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냥 이미 들어간 거를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요.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위식도 관략근이 존재해요. 이걸 자꾸 역류시켜서 공기가 올라오든 물이 올라오든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올라오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점점점 식도가 손상이 되고 문제가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트림이나 역류나 이런 게 올라오는 걸 자꾸 방치를 하면 위는 만성질환이 되고 식도도 상해버려요. 자, 그러면 내려가야 될 게 왜 자꾸 올라오냐? 위가 그 정도를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위가 무언가를 감당을 잘한다. 이건 뭐냐면 위벽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게 오든 매운 게 오든 차가운 게 오든 온갖 걸 다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위가 굉장히 고생하는 장기입니다. 근데도 버텨주는 이유가 위점막입니다. 위점막이 뭐가 들어오든 일단은 위 본체가 상하기 전에 먼저 지가 상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역류를 한다, 트림을 한다 이런 거는 얘가 점막이 좀 깎였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못 견디겠어. 이거 괴로우니까 좀 끄집어낼래. 공기라도 좀 빼낼래. 하면서 자꾸 역방향으로 진행시키는 겁니다. 견디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위가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자극적인 건 덜 먹고 자꾸 운동을 해서 혈류가 잘 돌게 해주고
내가 손발이 차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운동을 해서 손발이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해서 혈액이 손발 끝까지 갔다. 그 위는 안 가겠어요? 간단 말이죠. 이런 게 징후예요. 피가 잘 안 가고 손발이 차갑고 손발이 자꾸 건조해지면 위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도 차갑고 건조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예요. 전에 내시경을 했을 때보다 관리를 잘해서 위가 촉촉해지고 점막도 생기고 윤기도 생기고 좀 발그레하게 핏기도 돌아왔다. 그러면 다른 쪽도 좋아지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내시경을 해봐야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환자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위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시경을 다시 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징후들을 다 확인을 해요. 손발이 차가웠던 사람이 손발에 열이 올라온다. 따끈따끈하다. 배가 따뜻해진다. 잠을 잘 잔다. 건조했던 피부가 윤기가 생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 몸 전체에서 딱 피가 돌고 있다라는 신호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도 좋아졌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딱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혈색이 올라오고 있어요. 위도 같이 변합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 없어요. 이제 연말이어서 술자리도 어떻게 안 되고 맵고 짠 것도 계속 땡기고 춥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그거는 먹으면서 이 정도도 안 될까요?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그 사람들이 먹는 거는 제어를 못하겠어요. 환자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틈새를 좀 찾아내려고 다들 많이 노력을 하세요. 제가 좀 성격이 그렇다 보니 적당히 타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딱 잘라버립니다. 보통 그거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고, 운동도 안 하면서 자극적인 걸 먹는 거랑 그나마 좀 안 좋은 걸 먹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낫겠어요? 당연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조금 더 세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운동을 안 하면 위 혈류가 안 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음식이. 그럼 위 점막 다 깎아내리죠. 둘째, 깎아내린 거를 다시 회복하려면 피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위 점막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될까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해서 운동하면 안 좋은 거 먹어도 되겠네 라고 받아들일까 봐 제가 말 안 하는 거지, 실제로는 둘 중에 비교하면 당연히 뭐라도 나한테 플러스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들도 그런 보호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된다, 내 몸의 진액을 자꾸 소모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마지막 질문, 댓글 중에 자기 채기가 한 달간 가지지 않다가 계단을 살짝 올랐는데 그때부터 채기가 사라졌다. 이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거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채기가 한 달이 갔는데 해소가 안 되다가 제 영상을 보고 계단을 한번 올랐을 뿐인데 그 채기가 가시더라. 이분은 정말 기분도 좋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되게 의아해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몸의 혈류순환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체한 거에만 집중을 하고 소화제 먹었는데 왜 해소가 안 될까? 땄는데 왜 해소가 안 될까? 자꾸 이 위장이 체한 그 상황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묶여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는 멈추고 차가워지면 소화 자체가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혈류를 보내줄 거냐, 내 손발을 따뜻하게 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돼서 건강검진 받으실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한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건강검진 시기입니다. 좀 미뤄뒀다가 이제 연말 되니까 다들 몰아서 하는데, 자기가 조금 몸을 보살피지 않고 살았다 하는 분들은 두렵죠.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를 맞는다 생각을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내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인과관계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지, 두려워하거나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겁을 집어먹거나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이득이 없어요. 일단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 계단을 오르세요. 자꾸 기승전결 계단 올라라고 해서 이제 귀가 다 따갑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꾸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어디 기웃기웃거리고 어디 찾아가 보고 그러면 주도권이 본인한테 없어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게 되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개념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가장 기본부터 몸을 쓰는 방법부터 걸음마 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써오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커도 어쩔 수 없어요. 기본부터 해야 됩니다. 건강검진에 겁을 집어먹었다는 것은 뭔가 징후들이 있었는데도 관리 안 한 어떤 내 몸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징후가 생겼을 때, 아, 내 몸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더 아프지 않게 미리미리 내 몸을 챙기고 내 몸에 더 좋은 습관으로 삶을 세팅해 나가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30년, 40년, 50년 이 방식대로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조금 더 젊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도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 방식대로 살면 삶이 엄청나게 고통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참고 인내하고 재미없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식의 질서 있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내 몸을 관리하면서 내 내면에 집중하는 이 삶 꽤나 괜찮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 뿐이에요. 조금씩 더 본인 내면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내 몸이 좋아하는 원래 설계된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그 즐거움을 알게 될 거예요. 원장님은 왜 위장이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심장을 더 강조하시나요? 우리가 단순히 위장은 위장의 문제다라고 구분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위장 아프니까 소화제를 먹고 이건 위장의 문제다라고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나이의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가 맞아요. 일시적인 소화장애가 생겼을 때 소화제를 먹으면 낫고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또 소화에 문제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생기니까 일단은 제가 위장의 문제가 심장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심장과 혈류의 순환 능력이 떨어지는 그 나이 때부터 반드시 두 가지는 같이 엮여서 돌아간다. 이걸 제가 경험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만성적인 고연령자들의 위장병이 쉽게 낫지 않는 이유들을 계속 찾아서 방법들을 적용해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심혈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불면도 오고 심장 약화 증상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치료도 급하지만 심장 먼저 치료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했는데 어라? 신경도 안 썼던 위장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만의 특성이겠구나 했는데 점점 더 그런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원인이 위장은 아무 잘못도 없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심장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0대 중반 이상의 환자의 경우에 심장을 강화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 위장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더라. 이 연관성을 제가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주 젊은 환자들 말고는 저는 아예 두 개를 거의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은 저한테 오지 않고 굉장히 오래된 질환들, 예를 들면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 만성소화 불량, 고질적인 불면증, 심장 약화 증상, 혈액순환 장애 증상들 자체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진찰을 해봤을 때 오히려 심장에 문제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이게 더 희귀한 사례예요. 위장 문제가 있는데 만성 고령 환자예요. 그러면 심장 문제에 거의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 해보면서 느꼈어요. 심장과 혈관은 어느 시점부터 약화돼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길게 상정하지 않았어요. 설계 단계에서. 그래서 오랜 기간 인간의 수명은 길어봐야 60살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도 혈관도 한 60년만 써먹으면 되지 정도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사용 연한이 다 됐다라는 티를 냅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말초 혈관까지 혈류가 들어가지 않고 심장이 힘이 빠지니까 자꾸 심박수를 올려서 버텨내려고 합니다. 이건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설계 문제에 가까워요. 그래서 심박출량, 혈류량, 말초순환 양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많은 혈류를 필요로 하는 장기거든요. 위가. 소화기가 거의 한 30%에서 40%의 혈액을 땡겨와서 씁니다. 그 다음으로 뇌예요. 뇌가 많이 써봐야 소화기가 땡겨가는 혈액에는 못 미쳐.
그래서 요 두 개가 소화기가 혈류가 줄었을 때 먼저 티를 내요. 전에는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전에는 기억력이 좋고 맑고 또렷했는데 멍하고 희미하고 기억이 잘 안 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다. 우리가 나이 탓을 하기 전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를 쳐다봤을 때 그 밑바닥에는 항상 혈류 문제가 깔려 있더라. 왜? 그것밖에 없어요.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돌면서 산소든 영양소든 노폐물을 끄집어내는 것까지 다 혈류의 역할인데 그게 안 되니 어떤 문제든 다 등장할 수 있다. 근데 위장이랑 심장이랑 엮어서 치료했을 때 이점이 뭐냐? 서로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심장 혈류가 좋아졌을 때 제일 먼저 티를 내주는 게 소화기입니다. 소화가 안정화가 되고 편안한 소화가 되고 영양 흡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소화가 안 되니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피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혈류가 안정이 되고 소화기에 힘이 생기니까 더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잘 먹고 골고루 먹으니 혈색이 좋아져요. 그래서 또 혈액에 플러스가 돼요. 두 개가 서로 얘가 얘를 올려주고 얘가 얘를 올려주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몸이 자꾸 좋아져. 한없이 좋아집니다. 아니, 그럼 궁금한 게 혈액의 순환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둘 다 중요한데 이것도 서로 엮여 있어요. 양이 적은데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있냐? 없어. 양이 줄어버리면 보내줘야 될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화기에 30, 얘 20, 허벅지에 10, 뭐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80으로 줄었어. 그럼 20%씩 다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럼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혈관과 심장은 언제 효율이 좋냐? 그 관이잖아요. 관 안에 가득 차 있어야지 압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이 줄었으면 그 압력, 펌핑 능력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혈류 속도가 느려져 버립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보다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혈, 피를 늘려주고 심장에 힘을 키우는 거 같은 패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혈액 양은 충분한데 몸 안에 찌꺼기가 많아서 안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해결 방법은 조금씩 달라져요. 분명히 혈액 양은 많은데 돌지 않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고여 있어요. 부종이 있거나 림프가 부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독소를 빼주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총 볼륨을 줄이는 그런 약제들을 같이 쓰면서 더 찌꺼기 혈액은 끄집어내고 좋은 혈액을 다시 넣어주고, 그냥 이런 표현을 써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피를 좀 갈아줘야 돼. 제가 치료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혈액으로는 안 되니 혈액의 볼륨을 늘리건 아니면 혈액의 패턴을 바꾸든 좋은 쪽의 혈액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철분제로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잘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계속 어지럽고 뭘 하려고 해도 좀 계속 어지럽고 소화는 나이 들수록 더 안 되고, 이 철분제로는 해결이 어려운 건가요? 당연히 어렵죠. 단순히 여성들이 생리를 하면서 철분을 많이 잃어버려서 철분제를 먹으면 그 헤모글로빈 수치를 좀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딱 우리 몸이 다 잘 돌아가는데 그중에 철분이 부족해. 그럴 때는 철분만 딱 줘도 빠진 퍼즐처럼 우리가 볼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혈액의 볼륨을. 근데 우리가 허혈, 피가 부족해졌다 할 때 단순히 철분 하나만 부족한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모든 구성 요소들의 전체적인 총량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혈액의 흐름성이 나빠져서 빨리빨리 1분에 60번 돌아야 될 게 1분에 40번밖에 안 돈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혈관이 받쳐주질 않아서. 그래서 볼륨을 늘림과 동시에 혈관의 흐름성을 좋게 하는 그런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철분제 먹으면 혈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주 지엽적인 얘기예요. 다 괜찮은데 철분만 모자랐을 때 얘기고, 전체적인 혈액의 구성 요소는 다양한 아미노산의 조합들이에요. 그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간에서 화학작용을 하면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미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합성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적은 혈액량 혹은 효율이 떨어진 혈액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때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장상피하생은 제일 안 좋은 상태 아니에요? 회복이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상태. 우리가 장상피하생으로 진단받으면 전부 다 많이 우울해해요. 왜? 이게 암의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심각도가 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미란성 위염, 만성 위염, 그러다가 위축성 위염 진단 받을 때까지도 위염의 심한 정도구나라고 인지를 하는데, 이제 장상폐화생은 뒤에 위염이라고 안 붙어 있잖아. 이름이 달라졌어. 이전까지는 위염이 좀 심해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염을 너무 좀 알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진단받으면 위염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를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자기 피부는 맨날 화장품 바르고 비싼 거 발라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서 위염이 있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눈에 안 보이고 티를 안 내니까. 그렇게 대우를 하는데, 실제 결국에는 장상폐화생이란 것도 위염에 계속 시달린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장상폐화생 이런 거 없어요. 단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위험 단계에 오래 노출이 됐을 때 점막이 얇아지고 재생 능력이 없고 건조해져요, 점막이. 그러면 보호막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보호막이 됐던 미끌미끌 끈적한 액체가 다 사라졌어, 점막이. 그러면 본세포가 직접 음식과 위산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원래 설계 단계에서.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면 얘는 변형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상적인 위세포가 아니고 장상피세포, 장의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세포의 형태를 바꿔버립니다. 왜? 버틸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도. 원래 우리 몸은 그 위치에 그 성향의 세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세포들이 막 생긴다. 그게 뭡니까? 돌연변이고, 그게 많아지면 암인 거예요. 장상피화생이 시간이 지나고 그런 자극에 오래 노출되고 그런 게 누적이 되면 위암의 씨앗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후쌤은 접근을 하느냐? 지금 흘러온 단계와 똑같습니다. 뭐가 소실돼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중요한 것은 위점막이다. 위점막을 재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점막 세포가 점액을 분비해내야 됩니다. 그냥 점막이 어딘가에서 그냥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걔는 우리 몸이 공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비샘, 액체를 분비하는 샘세포가 있어요, 위벽에. 걔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계속 미끌한 거를 분비를 해냅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 걔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걔의 작동 원리는 뭐냐? 걔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러라고 설계된 세포예요.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는 그 행동을 계속합니다. 즉, 혈류가 제대로 들어올 때는 걔는 그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을 현재 못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몸이 혈관에 분배되는 혈액 양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요. 혈류를 살리고 위쪽으로 분배되는 혈액의 퍼센테이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점액 분비 세포는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변성된 세포, 이게 원래대로 갑자기 돌아가지 않아요. 얘는 이미 변성되기로 마음먹었고 변성된 상태예요. 안 돌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점액 분비 세포가 다시 점액을 분비해서 보호막을 형성하고 매끌매끌해지기 시작해요.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바짝 말라 있던 위가 내시경상에서 봤을 때 싹 윤기가 돌고 우들두들한 부분이 이렇게 매끄럽게 다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추가 자극이 없잖아요. 언젠가 세포는 죽어요. 그래서 변성된 세포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조건이 좋고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변성될 조건이 아니잖아요. 새로 생기는 세포는 괜찮은 세포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얘는 밀려난다.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아직 남아있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위 점막이 제대로 회복됐냐, 그 상황만 확인을 하면 그 다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재생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력이 좋은 세포가 위세포들이에요. 왜 그렇냐? 가장 공격을 많이 당하는 세포여서 재생력 자체도 재생과 세포를 새로 만들어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거를 떼내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면 돼. 재생과 탈락, 이거에 특화된 세포예요. 우리가 변을 보면 그게 다 음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한 70%는 장벽 세포입니다. 장벽에서 떨어져 나온 게 볼륨을 형성해서 변을 만들고, 음식은 그중에 한 3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떨어져 나온 장벽이에요. 그만큼 매일매일 대량의 위와 장벽들이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생기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이름도 제가 픽스 시켜버렸어요. 아예 파우치에다가. 위심탕. 위를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심장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 개념을 제가 파우치에다가 큼지막하게 그냥 넣어버렸어요. 이걸 복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개념을 이해하라고.
처방이 딱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핵심은 심장과 위장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조건들, 림프의 노폐물이 얼마나 있냐, 부었냐, 말랐냐, 몸이 차냐, 열이 많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미세 조정이 되지만 목표는 명확해요.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혈관 안에 혈액이 충만하고 가야 될 때 충분한 양을 보내주는 거. 그걸로 인해서 문제된 조직들이 다시 재생을 시작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분들이 저는 정말 이득이다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상폐화생 때문에 저희한테 치료받으러 왔다가 결국 우리가 해결해 준 거는 혈관이나 심장의 능력까지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면 위만 좋아졌겠어요? 다른 부분들이 막막 좋아지기 시작해요. 잠도 잘 자고 피부도 매끄러워지고 침도 더 잘 나오고 입마름도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가적으로 얻는 이득입니다. 단순히 위를 보겠다 정도에 그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떻게든 혈액을 늘리고 진액을 충만하게 만들 거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를 했는데 메스꺼 온 거예요. 약간 그건 왜 그런 건지. 운동을 했는데 속이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정해진 혈류량, 갑자기 피를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혈액 양은 한 4리터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상황에 따라서 배분해서 씁니다. 머리를 많이 쓸 때는 머리 쪽으로 배분해주고 운동을 할 때는 근육 쪽으로 배분을 해줘야 돼요. 소화를 할 때는 소화기 쪽으로 배분을 해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은 한쪽으로 배분을 해주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 현상이 생겨서 거기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 좀 주니까 여기는 모자라. 그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운동을 할 때 소화가 안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 머리를 많이 쓰면 소화가 안 된다. 그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소화기는 부족해지면 티를 금방 내잖아요. 부족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이 만약에 티를 내면 쥐가 나버려요. 경직되고 굳어버려요. 왜? 혈액이 들어가서 계속 근육세포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혈액 양이 모자라니까 근육이 경직되고 뻣뻣해져 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거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어느 한 군데는 부족한 티를 내는 겁니다. 장상폐화생을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지만 병원에서 어떤 대처 방법을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어쩔 수 없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혈류와 관계된 거니 여러분들의 혈류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를 할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굳이 우리한테 와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방향성만 설정을 하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심장이 약화되고 혈류가 떨어진 징후들이 막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장상폐화생은 위에서 나타난 거고 그 이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눈이 건조하고 막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 즈음에는. 그럴 때 핵심은 혈관, 심장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까? 그리고 내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은 걸 어떻게 잘 흡수를 할까? 잘 먹어야 되는데 소화기도 문제가 생겼고 혈액순환도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항상 우리가 먼저 피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돌려봐야 돼.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시켜서 내 몸이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먼저 운동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저한테 치료하러 오는 것보다 제가 제시한 방법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어요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디 병원에 신세를 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생각보다. 먼저 그것부터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이 안정화되고 운동 능력이 높아지고 계단을 더 오를 수 있게 됐을 때 관찰을 해보세요. 내 소화기가 조금 더 안정이 됐는지, 소화 능력이 더 좋아졌는지, 전에 쓰리던 게 좀 없어졌는지, 잠을 좀 더 잘 자는지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계속 그 행위를 해나가면 됩니다. 혹시 피부도 좋아지나요? 당연하게 피부는 너무너무 좋아져요. 혈색이 올라가요.